안녕하세요. 1학기 기말고사 끝내시고 이제 곧 방학에 들어가시는 전국에 계신 고3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마 지금 정도면은 이제 내가 어떤 대학을 써야 할지, 내성적으로 갈 수 있는 곳이 어딘지 한참 알아보고 있을 것이고, 또 그렇다면 내가 지금 해야 될 것은 무엇인지 계속 고민이 되는 시기가 아마 지금일 것 같습니다. 제가 교대생으로서 그런 여러분들께 어떤 팁을 드릴 수 있을까 생각하면서 이 영상 찍게 되었습니다. 우선 저는 대우교육대학교 22학번으로 재학 중이고, 저는 수시 전형, 그 중에서도 학생부 종합 3스승 전형으로 대우교육대학교에 입학하였습니다. 이 영상에서는 이제 입시의 중요 요소 중 하나인 면접에 대해서 자세하게 다뤄볼 예정입니다. 우선 교대 입시에서는 면접 비중이 매우 높습니다. 원래 웬만한 대학에서는 이제 면접과 더불어서 자기소개서도 있었는데, 이제 저 때부터, 즉 2022 입시부터는 이제 자기소개서가 웬만한 곳에서는 다 폐지가 되어서 그만큼 면접의 비중이 더 높아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면접 비중은 대학마다 그리고 또 전형마다 상이하겠지만 적게는 20%, 많게는 50%가 넘게 반영이 됩니다. 수시 전형뿐만 아니라 정시 전형에서도 면접이 적용되는 학교가 있다는 것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우선 면접 일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저는 일반 전형을 기준으로 말씀드릴게요. 이화여대는 10월 20일, 그리고 청주교대, 공주교대, 대우교대, 경인교대, 제주대는 모두 11월 25일, 그리고 서울교대랑 전주교대는 11월 26일, 광주교대, 진주교대, 광주교대, 진주교대는 11월 27일, 한국교원대는 12월 3일에 면접을 치르게 됩니다. 이게 일반 전형은 이렇게 나와 있지만 이제 또 지역인지 전형이나 또 다른 전형은 또 그에 따라서 면접 일정이 다르기 때문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교대의 특징인데 같은 날에 면접이 많이 몰려 있다 보니까 분명 겹치는 일이 생기게 될 거예요. 그래서 아마 붙는 곳 중에서 자기가 더 자신 있는 곳이나 가고 싶어 하는 곳의 면접을 아마 고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의 경우 저는 일부러 이제 면접일이 겹치지 않는 것만 골라서 지원을 했었는데, 이제 동기들의 얘기를 들어보면은 여기 붙었는데 내가 면접 일정이 겹쳐가지고 여기는 못 갔다라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 아마 이 시기까지는 면접을 준비하거나 아니면 수능 최저가 있다면 수능 최저를 준비하시면서 방학을 보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교대 중에서도 수능 최저가 있는 대학들이 있는데요. 서울교대, 제주대, 전주교대, 이화여대, 춘천교대에는 이제 수능 최저 전형이 있는 대학교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면접 준비는 어떻게 해야 하냐라는 질문으로 넘어가 볼게요. 이 면접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제 서류형 면접과 재심문 면접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단체 토론과 같은 면접 방식도 있었는데 저 때부터인가 아마 그 전부터 아마 폐지가 되었을 거예요. 자, 그럼 첫 번째로 서류형 면접입니다. 서류형 면접은 생기부 기반 면접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서류형 면접에서의 이제 주요 키워드는 학업 역량과 인적성이 키워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어떤 질문이 나오는지 정해진 게 하나도 없고, 이제 교수님들이 그때그때 뭐 특정한 상황을 제시해 주시거나 아니면 그냥 되게 뜬금없는 질문을 줄 때도 많습니다. 그러므로 최대한 많은 상황과 그리고 많은 지식들을 자신의 답변에 접목시킬 수 있는 그런 능력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서류형 면접의 대표적인 예시 몇 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들으시고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인적성 관련 질문인데요. 일단 자기소개와 장단점 같은 내용들은 이제 기본적으로 숙지를 하고 계셔야 됩니다. 누가 물어본다면 바로바로 튀어나올 정도로는 이제 이것에 대해 숙달하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아마 면접에 가면 이런 기본적인 질문을 물어보지 않을 가능성이 높지만, 이제 여러 질문들을 할 때 나는 어떤 사람이다, 그리고 나의 장점과 단점은 무엇이다, 나의 특기, 이런 것들을 이제 엮어서 답변을 하면 더 좋은 답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구체적인 질문 드리겠습니다. 전인교육이란 무엇일까? 그리고 학교는 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가?
초등교육과 중등교육의 차이란 무엇일까? 스팀 교육의 설명과 그 예시를 들어달라. 이러한 특정 주제가 정해지지 않는 교육의 여러 질문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인격성 관련 질문에서는 나는 어떠한 사람이다. 그리고 나는 교육에 대해 이 정도로 이해하고 있다. 그리고 나의 교육관이나 가치관 이런 것들을 잘 녹여내서 답변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했듯이 생기부 기반 면접이기 때문에 이러한 인적성 질문만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 많이들 알고 있는 이제 독서, 봉사, 세특, 동아리, 진로, 자율, 행특 이러한 부분에서 다양하게 질문이 나옵니다. 이게 현 고3인 분들은 이제 적용이 되지 않는데 이제 현 고2이신 분들, 즉 이제 2024 대입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이제 이 중에서 세특, 동아리, 진로, 자율, 행특을 제외한 수상, 독서, 봉사는 이제 제외가 되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제 점점 수상과 독서, 봉사에 대한 중요도는 낮아지고 있고 세특, 동아리, 진로, 자율, 행특에 대한 중요도가 좀 더 높아지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아마 이 내용은 2023 대입을 준비하시는 분들에게도 적용되는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면접을 볼 때는 진로 활동에서 질문 하나, 자율 활동에서 질문이 2개, 그리고 동아리에서 질문이 하나, 그리고 기타 이제 인적성 문제 하나가 출제되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자, 이제 자신의 생기부의 내용들을 바탕으로 질문이 나오기 때문에 자신의 생기부에 대한 100% 이해가 필요합니다. 남의 내용도 아니고 자신이 했던 활동들을 여쭤보는 것인데 이것을 답변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면 아마 그만큼 신뢰도가 떨어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준비를 안 했다고 생각이 들거나. 세특, 동아리, 진로, 자율의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완벽한 답변이 나올 수 있도록 준비를 해야 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자신의 활동들을 통해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드러내야 하고, 이제 예시를 들면은 이제 어떻게 답변을 하냐면 내가 이러한 활동들을 통해서 어떤 것을 깨달았거나 배웠고, 그리고 이러한 것을 통해 어떠한 성장을 이뤄낼 수 있었다. 그리고 이러한 능력을 기르는 것은 이제 나에게 어떻게 작용하였으며 앞으로의 활동에서 이렇게 하는 능력을 기를 수 있었다. 이런 틀을 가지고 아마 답변을 하신다면 굉장히 좋은 답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활동 속에서도 자연스럽게 교직 특성에 맞다는 그런 모습을 보여준다면 더 좋은 답변이 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자, 2번째는 이제 제시문 면접입니다. 이제 면접을 보는 정시 전형은 웬만하면 다 제시문의 형태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제시문 면접의 키워드는 이제 문제 해결력과 논리력이라고 판단합니다. 이제 보통 제시문 면접이라면은 이제 그 면접 당일에 그 제시문을 이제 처음 보게 됩니다. 이제 제시문을 짧게 읽고서 이제 준비를 하고 면접장에 들어가서 이제 짧게는 5분, 길게는 10분 정도, 대면 면접의 경우에는 그렇게 진행을 하고 아마 비대면 면접은 2분에서 3분 정도를 답변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제시문 면접은 이제 중요한 게 교육에 대한 문제만 물어보지 않습니다. 사회 전반적인 부분에서 출제가 되고 이는 즉 일반 시사에 대해서 많이 알아야 된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므로 제시문 면접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이제 여러 시사를 접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저 때는 이제 코로나 관련 질문들이 많이 나왔고 또 제가 갔던 대학에서는 할당제에 대한 질문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즉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거나 아니면 많은 시사점을 가지고 있는 그런 문제들이라면 꼭 알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제시문 면접을 보지 않더라도 생기부 기반 면접을 준비하더라도 이러한 여러 시사 문제를 접하는 것은 굉장히 좋다 생각합니다. 여러 시사를 접하는 것은 이제 교육과 사회를 바라보는 시각을 넓힐 수 있으므로 이제 제시문 면접이 아니라 서류 전형 면접을 준비하더라도 여러 시사를 접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대표적으로 올해 큰 시사 문제를 찾는다면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나 물가 상승률 최대치를 찍고 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많이 알아두면 좋겠죠. 그러니까 이제
재시문 면접은 어떤 식으로 진행되냐? 아까 말했듯이 재시문을 딱 가서 보게 됩니다. 재시문을 보게 되면은 이제 그 문제에 대해서 일단 첫 번째로 이해를 해야 되겠죠. 사회적 현안에 대해서 이해가 필요합니다. 근데 이때 주의할 점은 한 관점에서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두 가지 이상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쪽에 편향돼서 보는 것은 이제 좋지 않은 답변이라고 면접관 분들이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렇게 해서 나는 이러한 부분이 이제 문제가 있다 생각한다. 하지만 반대 입장에서 바라보면 이렇게 할 수도 있다. 라는 식으로 답변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회적 현안에 대해서 이제 두 가지 이상 관점에서 파악을 하였다면 그 다음은 이제 인과관계를 파악하거나 문제 해결을 하는 과정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제 이러한 사회적 현안에 대해서 교육자로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과정을 갖습니다. 이제 교대에 희망하는 사람으로서 이제 내가 이것을 교육에 어떻게 녹여낼 수 있을지, 이러한 문제를 교육을 통해 어떻게 해소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이해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제 면접 태도입니다. 이제 이거는 꼭 강조를 하고 싶은데, 면접이 시간이 정해져 있긴 하지만 면접관 분들이 질문을 할 때 그 의도가 얼마나 이 학생이 답변을 빠르게 하냐를 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내가 완벽하게 준비된 질문이 아니다 라고 생각이 들면은 이제 충분한 생각을 하고 답변을 하시는 게 훨씬 좋습니다. 이제 이때는 면접관님한테 잠시 생각을 정리한 뒤에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이런 방식을 통해서 양해를 구하고서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내가 완벽하게 준비를 한 답변이라도 잠시 내 생각을 정리한 다음에 답변하는 게 훨씬 더 깔끔하게 답변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자신감은 무조건 충분하게 가지고 가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마인드 컨트롤에 오랜 시간을 투자하고 가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긴장을 하게 되면 이제 말의 빠르기나 이제 목소리 톤 등이 생각한 대로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적당히 여유로운 태도를 지니고 면접에 임한다면 이제 면접을 하는 본인뿐만 아니라 그 면접 대상 그 면접관님들도 훨씬 더 편안한 태도로 보실 수 있게 됩니다. 제가 드릴 수 있는 면접 팁들은 이 정도가 될 것 같고요. 이제 많은 면접 책들을 구입해서 이제 많은 자료를 접하시거나 아니면은 친구들끼리 아니면 학교에서 운영하는 다양한 모의 면접 프로그램들을 진행하는 게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학교에서 2주 정도 모의 면접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고서 면접을 임했기 때문에 이거를 하고 안 하고의 차이가 상당히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방학 기간이실 텐데 충분히 정리 잘 하시고 준비 많이 하신 다음에 무사히 붙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이 영상이 도움이 돼서 이제 대우교육대학교에 진학을 하신 분들이 있다면 이제 아는 척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